삼부동요의 재탄생. 일깨어남. 같은 날 오후 4시 33분. 부산 메디컬 센터 일반 병실 507호. 한여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뻐근했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왼쪽 어깨가 아팠다. 둔한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다. 깨어났네요.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사였다. 최아린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다. 기분 어때요? 아파요. 여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당연하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으니까. 왼쪽 어깨 타박상이에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어요. 최아린은 차트를 확인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나 봐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맞을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부산 메디컬 센터 일반 병실이에요.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었어요. 여름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서울역, 무궁화호, 부산, 북부두, 계단, 그리고 떨어짐. 얼마나 다쳤어요? 심하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여름은 눈을 감았다. 일주일. 그동안 어떻게 하지? 병원비는? 퇴원 후에는? 갈 곳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최아린이 말했다. 병원비는 일단 제가 처리해 둘게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요. 왜 그러세요? 당신 어릴 때 내가 돌봤거든요. 여름은 눈을 떴다. 간호사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20년 전 북한 화재 사고 때 당신 여기 3개월 동안 입원했었어요. 화상 치료받으면서. 그때 내가 담당 간호사였어요. 여름의 눈이 커졌다. 기억 안 나요. 당연하지. 그때 3살이었으니까. 최아리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때 당신 참 의젓했어요. 아픈데도 잘 울지 않았어요. 치료받을 때도. 여름은 자신의 왼쪽 팔을 내려다봤다.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팔뚝의 흉터는 보였다. 이거 그때 생긴 거예요? 응. 뜨거운 물에 화상 입었어요. 왼쪽 팔 전체. 이도 화상이었어요. 심했죠. 여름은 흉터를 쓰다듬었다. 20년 동안 함께한 흉터. 미워했던 흉터. 숨기고 싶었던 흉터. 부모님은요? 그때 부모님은 어디 있었어요? 최아리는 잠시 망설였다. 몰랐어요. 당신 신원불명이었거든요. 보호자도 없었고. 그래서 보육원으로? 응. 여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버려진 거였다. 부모는 자신을 버렸다. 사고가 나자 도망간 거다. 하지만 최아린이 입을 열었다. 부모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고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폭발이 있었고 화재가 번졌고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부모님과 떨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여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병원에 연락이 왔겠죠. 신문에도 났을 테고. 부모님이 찾았으면 찾았을 거예요. 최아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의문이었다. 왜 윤서진은 20년 동안 딸을 찾지 못했을까? 같은 도시에 있었는데.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뭔가 잘못됐다. 시스템이 잘못됐다.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은 거다. 여름아. 최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찾아왔었어요. 누구요? 윤서진 원장님. 여름의 얼굴이 굳었다. 원장님이요? 응. 내가 이메일 보냈거든요. 당신이 응급실에 왔다고.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여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 그 사람한테 해고당했어요. 모함받았어요. 왜 연락하신 거예요?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저 그 사람 보기 싫어요. 여름은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어깨에 통증이 왔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움직이지 마. 다칠 수 있어. 최아린이 여름을 눕혔다. 들어봐요. 원장님이 당신 엄마일 수도 있어요. 여름은 멈췄다. 뭐라고요? 20년 전 원장님도 딸을 잃었어요. 북한 화재 때 3살짜리 딸, 왼쪽 팔에 화상을 입은 여름의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딸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대요. 동요? 바다 달팽이 어쩌고 하는 노래.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여름의 머릿속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 노래를요? 응. 원장님이 직접 만든 노래래요. 딸이랑 둘이서만 부르던. 여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조였다. 그럼 저는 응. 아마도 최아리는 여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원장님 딸일 거예요. 여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절 해고했어요. 모함했어요. 엄마라면 그럴 리 없어요. 그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원장님이 아침에 왔을 때 봤어요. 우는 거. 당신 손잡고 우시더라고요. 그게 거짓일 리 없어요. 여름은 눈을 감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윤서진이 엄마라고? 그럼 왜 20년 동안 찾지 않았지? 왜 자신을 해고했지? 왜 모함했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원장님 어디 있어요? 서울 간 것 같아요. 뭔가 확인할 게 있다고. 여름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최아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여름의 손을 꽉 쥐어줄 뿐이었다. 이 대면 같은 날 저녁 78분. 해양감사원 원장실. 윤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도현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부르셨습니까? 도현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30초. 1분. 도현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여름. 당신이 보고서 조작시켰죠? 도현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태성이 실토했어요. 당신이 돈 주고 보고서 조작하라고 시켰다고. 그 사람 말을 믿으시겠어요? 증거 있어요. 윤서진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조작 전 원본 파일, 당신 계좌 입금 기록, 통화 녹취. 전부 여기 있어요. 도현민은 USB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윤서진을 쳐다봤다. 그래서요? 왜 그랬어요? 원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 윤서진이 소리쳤다. 내 딸을 해고시키고 망신 주고 다치게 만든 게 보호예요? 그 애가 원장님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병원 갔어요. 직접 확인했어요. 흉터 위치, 보육원 기록 동요? 전부 맞아요. 도현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아시는군요. 뭘요? 제가 왜 그랬는지. 도현민은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다. 원장님, 2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 북한 화재 사고요.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산업 스파이가 유류 저장고에 방화했어요. 목적은 조선소 설계도면 탈취. 근데 문제가 생겼죠. 폭발이 예상보다 컸어요. 민간인 사상자가 15명이나 나왔어요. 도현민은 윤서진을 쳐다봤다. 정부는 이걸 덮으려고 했어요. 국제적 망신이니까요.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알려지면 한국 보안 체계 전체가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존 아동 기록을 삭제했어요. 실종자 명단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없던 일로 만들었죠. 왜 내 딸을? 따님만이 아니에요. 사고 관련자 전부요.
하지만 따님은 특별했어요. 도현민이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원장님이 감사원에 계셨으니까요. 나중에 따님이 나타나서 진실을 알면 원장님이 과거를 파헤칠 게 뻔했어요. 사고 은폐가 밝혀지면 당시 담당자들 전부 처벌받아요. 저도 포함해서요. 윤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당신이 국정원 출신이었군요. 20년 동안 원장님 옆에서 지켰습니다. 따님이 나타나지 않도록요. 그래서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긴 거예요? 네. 도현미는 돌아서서 윤서진을 바라봤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윤서진이 벌떡 일어났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내 딸을 못 찾게 막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압니다. 알면서 왜 그랬어요? 명령이었어요. 도현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저도 명령받은 겁니다. 국정원에서 윤서진 원장을 감시하라고. 딸이 나타나면 제거하라고. 제거? 네. 한여름이 해양감사원에 입사했을 때 저는 보고했어요. 상부에. 그랬더니 지시가 내려왔어요. 조용히 제거하라고. 증거 남기지 말고. 윤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그 조작 보고서는 증거예요. 한여름을 제거하기 위한. 원장님이 직접 해고하게 만들려고요. 그럼 제 손은 안 더럽히니까요. 윤서진은 책상에 손을 짚었다. 서 있기 힘들었다. 미친놈. 미쳤죠. 저도 압니다. 도현미는 책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원장님이 진실을 아셨으니까. 한여름이 살아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제 임무는 실패했어요.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야죠. 도현미는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상부에 보고하면 저 제거당해요. 임무 실패했으니까.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세요. 어차피 전 도망갈 거예요. 잡히기 전에 해외로 나가야죠. 도현미는 원장실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죠? 한여름은 원장님을 원망할 거예요. 20년 동안 찾지 않았다고. 해고했다고. 하지만 도현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엄마라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애는 평생 혼자였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저도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윤서진의 눈이 커졌다. 20년 전 저도 그 화재 현장에 있었어요. 국정원 신임 요원으로 생존자 처리 담당이었죠. 그때 한여름을 봤어요. 3살짜리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거. 그 모습이 어렸을 때 제 모습 같았어요. 도현미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 애를 또 혼자 만들었으니까. 문이 열렸다. 도현미는 복도로 나갔다. 윤서진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문이 닫혔다. 원장실에는 윤서진만 남았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울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3언론의 폭풍 다음 날 오전 9시 22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실. 기자들이 붐볐다.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해양감사원 윤서진 원장의 기자회견. 오전 10시 회견장 문이 열렸다. 윤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화장은 옅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윤서진은 단상 앞에 섰다. 마이크를 당겼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감사원 원장 윤서진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는 20년 전 부산 북항 화재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윤서진은 서류를 꺼냈다. 1996년 7월 22일 부산 북항 유류저장고 폭발 사고. 당시 정부는 이 사고를 단순 사고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 스파이에 의한 방화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국가정보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생존자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실종자 명단을 삭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딸도 포함됐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제 딸 윤지아는 당시 3살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저와 떨어졌고 실종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살아있었습니다. 부산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받고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제 딸은 한여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혼자 공부했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해양감사원에 입사했습니다. 원장님,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DNA 검사 결과 있습니까? 윤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또한 해양감사원 비서실장 도현미는 국정원 출신으로 20년 동안 저를 감시했습니다. 제 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요. 도현민 실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수배 요청했습니다. 원장님, 한여름 조사관을 해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윤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조작된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도현민이 만든 가짜 보고서를 믿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과하실 건가요? 네.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고 처분을 취소하겠습니다. 원장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퇴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해양감사원 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후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제 딸을 보호하지 못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회견은 30분 동안 이어졌다. 사병실의 뉴스 같은 날 오전 10시 47분 부산 메디컬 센터 507호 한여름은 침대에 반쯤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였다. 윤서진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제 딸은 2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화면 속 윤서진은 울고 있었다. 여름은 리모컨을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여름 조사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윤서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름아. 여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미안해. 2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네가 혼자 자라야 했던 것, 내가 외로웠던 것, 다 엄마 잘못이야.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고한 것도 미안해. 모함받게 한 것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부족했어. 여름은 TV를 끌 수 없었다. 그저 화면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줘. 엄마는 한 번도 널 버린 적 없어. 2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꿈에서도 너를 찾았어. 윤서진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여름을 안으려는 것처럼. 이제라도 엄마 곁으로 와줄래? 늦었지만. 그래도 엄마하게 해줄래? 화면이 흐려졌다. 여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엄마.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TV 속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은 끝났다. 화면이 스튜디오로 바뀌었다. 앵커가 나타났다. 방금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보셨습니다. 20년 전 북한 화재 사고의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여름은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기다렸다. 부모님을, 가족을, 이제 생겼다. 엄마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받아들여질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2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여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작은 목소리로.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노래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파도야 숨바꼭질 하나 둘 셋 나와라. 문이 열렸다. 여름은 눈을 떴다.
윤서진이 서 있었다. 첫 대화 오전 11시 15분. 윤서진은 문 앞에 서서 여름을 바라봤다. 여름도 침대에서 윤서진을 쳐다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30초. 1분.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들어가도 돼? 여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침대 옆 의자로 걸어갔다.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여름이 먼저 말했다. 뉴스 봤어요. 그래? 네. 미안해.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여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원장님이. 아니,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여름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름이 말을 이었다. 아직 어색해요. 엄마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 20년 동안 못 봤으니까. 그리고 무서워요. 뭐가? 버려질까 봐요. 다시. 윤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앉았다. 여름의 손을 잡았다. 안 버려. 절대. 약속해요? 약속해. 윤서진은 여름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엄마가 평생 곁에 있을게. 여름은 윤서진의 손을 쳐다봤다. 따뜻했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엄마 손 따뜻하네요. 내 손은 차갑네. 윤서진은 여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비볐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져. 어릴 때도 이렇게 해줬어요? 응. 네가 추우면 항상 이렇게 해줬어. 기억 안 나요.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 만들면 돼. 여름은 윤서진을 쳐다봤다. 엄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뭐든지. 왜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바다 달팽이 노래. 윤서진은 미소 지었다. 네가 바다를 좋아했어. 어렸을 때 주말마다 해운대 가서 놀았잖아. 파도 보는 거 좋아하고 조개 줍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바다 관련 노래를 만들었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럼 가사는요? 숨바꼭질 이런 거요? 네가 숨바꼭질 좋아했어. 집에서 숨으면 엄마가 찾는 놀이. 그것도 노래에 넣었지. 여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제가 그 노래를 기억하는지. 엄마랑 맨날 불렀으니까. 손뼉 치면서. 윤서진은 손뼉을 쳤다. 짝짝. 이렇게. 여름도 따라했다. 짝짝. 두 사람은 함께 손뼉을 쳤다. 짝짝 짝짝.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콩콩 바다 달팽이 빙글빙글 돌아라. 파도야 숨바꼭질 하나 둘 셋 나와라. 노래가 끝났다. 두 사람은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육퇴원 일주일 후 오후 2시 33분. 한여름은 병실 짐을 챙기고 있었다. 옷, 세면도구, 책. 일주일 동안 모은 것들. 윤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 챙겼어? 응. 거의. 차 가져왔어. 서울로 같이 가자. 여름은 잠시 망설였다. 엄마. 응? 저 어디서 살아요? 이제. 윤서진은 여름에게 다가갔다.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돼? 같이요? 응. 방 하나 비워뒀어. 내 방으로 쓰면 돼. 하지만 전 어른인데요.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살고 싶으면 그래도 돼. 하지만 윤서진은 여름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네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20년 동안 못 봤으니까.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어. 여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엄마 집에서 살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짐을 들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실을 지났다. 최아린이 나왔다. 퇴원해요? 네. 감사했어요, 간호사님. 천만에요. 건강 조심하고요.
최아리는 윤서진을 쳐다봤다. 원장님, 딸 잘 챙기세요. 네. 그럴게요. 세 사람은 웃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을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다. 11월 말의 햇빛. 따뜻했다. 윤서진의 차는 주차장에 있었다. 검은색 세단.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윤서진이 시동을 걸었다. 집까지 3시간 반 걸려. 괜찮아? 응, 괜찮아. 차가 출발했다. 부산 메디컬 센터를 벗어나 도로로 들어갔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했다. 여름은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거리가 지나갔다. 익숙한 거리. 20년 동안 살았던 도시. 이제 떠난다. 서울로. 엄마와 함께. 여름아. 응? 무슨 생각해?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 제게 가족이 생긴 게. 윤서진은 미소 지었다. 엄마도 신기해. 딸이 돌아온 게.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앞으로 달렸다. 서울을 향해.